머시면한테 야 이 새끼야 왜 이런 짓거리 하니? 그냥 발로 차버렸다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겁탈을 하는데 쉽게 말 강간을 하는데 방조를 해준 것을 해석이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 갖고 이제 그놈이 와서 나한테 와서 그 전에 이제 내가 면접을 했는데 집안 물었더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호르몬이 밑에 있다고 그랬더니 나도 호르몬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만 소소해라 그래서 영심을 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한다 해서 야 눈물을 흘리고 했던 놈이 지가 제일당에 되겠으니까 나한테 쫓아와갖고 내 발등에다 입을 대고 선생님 나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처벌됐으니 우리 어머니가 어쩔 것입니까? 나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어머니 좀 도와주십시오. 내 발등에 내 입을 대고 눈물을 흘려. 그래서 그놈을 어쩔 수 없이 한번 해보자. 차마 그놈을 제적시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수에서 불렀더니 법리적으로 형법적으로 뭐예요? 강간범에서 방조하는 뭐예요? 종범 정도 종범이니까 공범이란 말이에요. 그런 놈을 세상에 그럼 캠프에서 만나면 어쩌란 말입니까? 그럼 나갑니까? 학장이 그럽니까? 나한테 공격을 해버려 어쩌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수들이 한 말 못 해버려. 세상에 캠퍼스 강간범 공범을 법대에서 난성 어떨까? 딱 논지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지만은 그놈이 주범도 아니고 직접 강간하는데 공범도 아니지 않습니까? 야 시키더라 보도는 게 바로 한번 찾을 뿐인데 그냥 법리적으로 그 당시에 현장에 있을 때는 공범 아니야. 그래갖고 그 문제를 그래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짠해서 살릴 수 있었다. 학장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래 공격해버리니까 내 말이 교수에 안 통해서 그놈을 내가 잘랐어. 내가 자른 것이 아니라 이제 제적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럼 내가 못 살린 셈이요. 근데 그놈이 와서 내 발등에다 이걸 말면서 울면서 선생님 난 가서 우리 어머니를 어떻게 돼야 합니까? 그러고 갔단 말이야. 그런데 그거로 그럼 어떻게 됐는지 나로서 내가 그때 교수하면서 학장뿐만 아니라 교수하면서 그놈 하나 못 살린 것이 내 가슴속에 있는 제일 지금 가쁜 아픈 상태. 그럼 아마 자살했는지 깡패가 됐는지 알 수가 없지. 그런다고 해서 그 세상에 발로 찼으니까 법리적으로는 그것이 공범이 나갔고 그러면 쓰겠냐 해도 안 통해. 뭐 때문이냐 그러면 내가 그런 편든다고 똑같으니까 이걸 꺾고 문다. 속으로는 사람이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 생각을 지금까지도 아마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제자는 못 살린 것에 관한 후회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때 느낀 게 뭐냐면 극하나가는 자손들에 대해 후진들에 대해서 독살치료는 못 쓴 것인지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내가 말씀드린 거 봐자면 절대로 사람이 독살치료는 못 써. 그 대목이 지금까지 내가 지금 교수생활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 후지하고 안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못 살린 것이 내가 제일 후회됩니다. 그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근데 느낀 것이 어떤 경우에도 독살스럽게 만든다 싶은데 무덤 아까 우리 집안에서도 누구 집안이 대가 끊어졌잖아요. 가만히 보면 그 대목이 어떤 대목에 그런 것들이 보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감히 시간 안 돼서지만 그 중용에서 꼭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냐 끝까지 가서 이 얘기를 인간성이 안 됐다 한 말이죠. 그 말은 인간성이 안 됐다 말은 인간으로 잔인했다는 뜻이에요. 잔인하면 절대로 장대가 안 되고 두 번째는 끝까지 못 믿고 의심하면 안 돼. 그래서 부처님 말씀 중에서는 탐진치 삼독 외에 두 가지가 더 붙어갖고 오독이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오독이 뭐냐면 인간이 갖고 있는 복을 깨는 가장 중요한 오독 중에 하지만 두 개는 뭐냐면 차마 독살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남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의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 독살치는 것과 의심한 것 두 가지는 오독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어지는 잔인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는 생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지막 부분까지 이렇게 해보렵니다. 밑에서 세 줄을 보십시다. 분자는 가장 중요한 분자의 적이 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바로 수행 중에서 혹은 수행 중 실행 가운데서 공공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에 부딪혀서 곤란한 문제 어떻게 것이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두 번째 있는데 이 제거 내심적 욕망과
악념, 마음속에 있는 이런 하기 위해서 욕망과 악념 이것과 그 욕망과 악념을 위해서 사무기탕 기타는 짓거리 해버리는 그 마음의 못된 마음을 제거하기 못한 것, 이것이야말로 다시 말하면 독심을 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래 이거 다른 말로 하자면 불인인지심을 차마 남한테 독사스럽게 못하는 것을 공자님이 말씀하신 인간은 성선이라고 한다면 불인인지심을 불 빼물고 인인지심 남한테 독사시켜 해보는 말입니다. 이 대목이 가장 문제가 되어지는 악성이라는 겁니다. 사람한테 참아, 인자 뭐냐, 참을 인자가 참아 어떤 짓거리를 할 수 없는 마음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참 불인인지심. 공자님 굉장히 말씀하신 뭐예요? 이 성성이죠. 성품이란 말이에요. 요 성성이란 말이에요. 참아. 그럼 요 빼면 뭐예요? 인인지심. 사람한테 독사시켜 해보는 말입니다. 저 새끼 칼로 찔러 죽으라, 잡으라. 그것이 인인지심입니다. 차마 총을 못 쏘고 죽이지 못하고 야 새끼들아. 저 유명한 얘기가 지난번에 너가 했죠. 저 불에 제일 귓빠진 지리산 밑에 있는 귓빠진 면이 산동면이죠. 산동면에 거기서 이제 인민군이 이제 북한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보도연맹 가입자들은 한 40-50명을 잡아다가 이제 국가 명령이 청산시켜요. 그 이제 산동면에 있는 그 보도연맹 가입자들은 지서 주임이 참 뭐라고 하고 이제 묶어갖고 데리고 가입자. 그렇게 어떤 노인네가 예배당에 댕기는 노인네가 독신 크리스찬인데 나이 많은 분이 웃겨갖고 가면서 주임을 불러갖고, 주임! 나는 늙었으니 죽여도 돼요. 젊은 놈들 지금 새끼들 있고 죽이면 어찌란 말이오. 나는 죽였는데 왜 사람 죽이라고 그래? 이렇게 주임이 옆구리에 저기 해란 말이야. 난 생각이 있을게. 생각 있으면 뭐든 생각 있다고 죽여보면 야를 죽으면 지금 어쩌란 말이오. 나만 죽이고 죽이지 말란 말이오. 그 영감 저기 해란 말이오. 저희가 어찌 당신 죽이면 어떻게 난 생각이 있으니 저기 해란 말이오. 꽉 끊이면 어떡해. 나 저희 어떻게 당신 믿어도 돼? 그래갖고 가서 저 언덕배기 밑에는 먼지 우겼는데 다시고 뭐 언덕배기 있지? 여기다 딱 세워갖고 묶어갖고 이제 세워놓고 납다 들고 일어서 석고는 자 심장을 향해서 정전준 그렇게 이제 딱 이렇게 다 죽 하고 하고 저 가족들은 이제 불에 갔을 때 죽었지 않아. 됐어. 그럼 이제 내 말대로 정전준 발사하기 전에 내 말 들어. 전부 앉아. 줄줄 서 있던 사람이 전부 앉아. 그냥 딱 앉았어. 다 앉았어? 저기 다 앉았냐? 다 앉았냐? 그러면 그 심장을 향해서 정전은 발작! 총 탕탕탕탕! 다 살아서 확인해라! 예, 다 죽었습니다! 그래, 뭐 가자! 그래갖고 그대로 그 사람들 한 사람도 안 죽이고 살려줬던 사람들이 30명이 50명이 된 산동성 사람들이 그 지서팀이 있던 사람이 있어.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집에서는 다들 탕탕탕 소리다 듣게 이제 다 죽었나 보다 하고 갔는데 해가 몇 년 넘어갔는데 뭐 50%게 뭐 나타나고 이게 누구야? 애비다 아들이 엄니 아버지 저기를 막 그러고 이제 엄니 아버지 그렇게 이제 우울 막 하니까 어쩐지 없게 주임이 심장을 향해서 저주하고 앉아 전부 앉으라 해갖고 하나도 안 죽고 그리고 나도 야 죽은 놈 나도 간다 죽이러 갔다고 수사도 가보고 그래서 이제 나왔고 서로 풀고 이제 나왔다. 그게 그런 일들이 다른 말하자면 6.25 전후에 하지만 보도연맹에 죽었던 사람들이 그 아파트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고 그 전에 여수 사건 때 그 반란분들한테 소탕당했던 쳐들어왔던 군인들이 전멸당했단 말이에요. 이게 보복으로 왔던 군인들이 이제 백성들 주민들 죽이기 전에 그 반란분들 밥 해줬다고 반란분들 도망가고 그때 주민 대표가 와서 아까 말하면 죽었던 사람 중에 제일 높은 사람 몇십하고 시신들 다 골라 보존했단 말입니다. 그것을 보고 보복으로 왔다가 이제 바람을 없으게 백성 죽이고 가야 하지 않아요? 죽이도 해야 해요. 죽이러 왔던 사람들이 그 아까 바람분들한테 기습당해가고 죽었던 사령관
그 부사령관보다 예대장들, 그 치신들 다 보존해갖고 이렇게 우리 마지막까지 그 어려움 속에 지켜준 사람들에 대해서 백성들, 주민들한테 피해를 끼치면 안 된다 그래갖고 철저 명령을 해서 그 부대가 하나도 사람 안 죽였던 데도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쫙 조사를 해놓고 보면 동란 때 어려운 문제 속에서 그 스스로 협력해서 우리 문제를 저질러왔던 얘들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 그래, 그런 것들 한번 쫙 조사 한번 해갖고 앞으로 얼마쯤 되면 우리 국난 쪽에서 우리가 자생력을 가지고 문제를 수습해왔던 것들을 연구하고 그런 발굴하고 그래서 우리 국민적인 화합 역량으로 정리해 나간다면 얼마나 좋겠냐. 그 얘가 대표적인 얘가 우리 숙부님이 이제 영암 경찰서장으로 미국 후에 갔어요. 그 영암에서는 유명한 일이 다시 말하자면 우이급 제일 본산인 저 금정면하고 좌이급 본산인 저 신북면하고 신북면 뭐냐 말하자면 유인학 씨 고향이 그래서 신북하고 금정과 원수요. 그래서 면대 면으로 하고 아주 그냥 대립하고 있는데 그 문제 수습을 하면 안 돼. 그때 영암경찰서장으로 가셨던 우리 숙부님이 거기서 그 대표자들부터 만나서 영암 좌익 많고 우익 많고 굉장히 있죠. 그래갖고 어떻게 하면 쓰겠냐 그래갖고 대표를 모아갖고 다 안쪽에다 다 묶어놓고 쥐어놓고 화해를 할래 아니면 한바탕 붙어 싸말래 다 화해한다 하게. 그래서 금정면하고 친북면하고 단체 화해를 시켰어요. 그것이 그 기록이 어디가 있냐면 금정면 면사무소에가 6.25 후에 있어서 단체 화해를 시켰던 영암경찰서장 정의식씨 공적비로 나와 있어요. 그 후에 영암 1차 수습해놓고 보자면 제일 많은 좌우 피해가 많았던 데가 그 다음에 장성안요, 장성호, 영광 쪽에 가서 영광 이제 우리 지려가야지. 거기서 영광을 또 정식에 가서 영광 경찰서장을 해갖고 갔더니 영광 묘량에 있는 이윤호 선생을 비롯해서 그 묘량 전진 시절 그가 지금 부자고 또 좌이고 나자면 큰집 작은 집 간에 서울 참여인 있어갖고 죽이고 나중에 났어. 거기에 묘량 그 전진 이시들이 대부분이 그 좌익으로 걸려 있어. 쫙 연결되어 있어. 거기를 갔더니 다 그때 가면 내 잘못 나 죽여보니까 영광도 엄청나게 죽였습니다. 6.25 때.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이로서 이제 집안으로 여가로 해서 이제 우리 숙부님 생각에 여가 묘랑 그 양동파 이 집안에 그 뭐 형님뻘이 돼. 전부 그냥 뭐 부면장이 가지고 불러다가 다 모아갖고 운전을 들어보니까 이렇게 해갖고 좌우로 해갖고 가뜩이 돼갖고 잘못은 다 묶은데 왔다 갔다. 전부 모아라고 해갖고 화해해라. 그리고 서로 용서해라. 타협해라. 무슨 의가 있냐. 그래갖고 전부 다 그냥 뭐 자수서 쓰고 화해서 쓰고 다 대타협을 이루어가지고 영광에서 영광 묘량 이시들이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율 선생 아들이 이원표? 이? 이원표? 원표 아니요. 이원태? 이원태가 후예제 원태가 나한테 와서 얘기하고 있죠. 형님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냐 하면 형님 숙부님이 우리 영광 이 시절 집안 다 살린 우리 은인이다. 네 환담 선배 제 숙부입니다. 그분이 왜냐하면 환담 그 아버지가 숙부님과 같이 영광 묘량 이씨 외손이다. 그렇게 알아.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갖고 원태가 나만 보면 우리 집안 살림부이라고 그래갖고 아버지가 꼭 은혜 갚으라고 했습니다. 해서 나한테 와서 급진하게 들었다고. 이런 것들이 바로 말은 그동안에 있었던 집단 간 보복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6.25 후에 있어서 동남 후에 있어서 그 갈등을 풀어왔던 내용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것들을 실을 말하면 한 번쯤 쫙 조사를 해놓고 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서로 죽이한테 안 죽인 것들. 근데 죽인 것만 갖고 기록내가 원수를 맨날 버렸습니다. 죽은 것만 갖고 그럼 격발해갖고 본처에서 나온 뭐요? 유공자 뭐 하려고 해. 유공자 맨날 뭐해? 어쩌고 많은데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자면 잔인한 문제를 이겨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바로 말하자면 밑에 대책줄 보자면 대책줄 보니까 가장 중요한 현대에 있어서
우리 사람한테 원수가 되어지는 것은 욕심, 아까 말하자면 욕망과 악념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사무기탄 이것들을 마음속에서 제거하지 않으면 그 후유증이 뭘로 나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한테 피해를 준다는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말하는 제2장에 설명하고 있는 바는 사무기탄 내지 반중경이라고 내용을 보자 못된 마음벌을 고치는 것이다. 그 다음 보자면 그러므로 우리들은 응당 삼성 오신 언제든지 내가 너무 지나친 것이 있는가 어쩐가 하는 것은 항상 삼성은 세 번이 아니라 항상이라 항상 내 몸을 다시 살펴 반성해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첫 번째 그러니까 삼성 오신 내 지킬 반성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방지 탐욕 욕심과 탐 남의 것 탐내는 것이 탐이고 욕은 지 마음속에 일어나는 좋은 욕 탐욕을 방지하고 그 다음에 계제 세 번째로 봅시다. 3번 계제 1, 2, 9대 너무 한꺼번에 먹으려고 많이 먹으려고 욕심치려고 그러지 말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손인 이기 여기서 4번 내를 쓰고 4번 써가지고 나한테 이익이 된 것을 너한테 손해를 지키고 내가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이런 탐심들 탐념들을 이런 것들을 마땅히 살펴가지고서 그래서 탐념을 제거해야 해. 제거를 생각을 조심을 하고 그러다 보면 다섯 번째로 저제 이렇게 함으로써 가능 사자기 원리 소인 내가 욕심을 억제함으로 해서 나로 하여금 원리 소인 못된 놈 욕심꾸러기 아까 이 소인은 뭐냐면 사무기탄이에요. 못된 짓을 절제없이 하는 것이 사무기탄이에요. 사무기탄은 기탄은 역시 못된 짓을 하는 소인들을 멀리할 수 있는 것이며 그것이 5번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야 축점 수성 분자 그런 남을 자꾸 축점 조금씩 쫓아가고 실천해 나갈 때 축은 쫓을 축자고 점자는 차례적 조금씩 축점하고 수성 옳은 방향으로 자기를 이루어 갖고 나갈 때 분자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문제를 말하자면 중요한 두 번째 문제는 반중용을 억제시켜서 중용적으로 수성 분자하는 방법이 되어야 자기만 분자가 된 것이 아니라 인류 공동체가 살아나게 된다는 말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큰 차원에서 보자면 1장과 2장은 원론이고 2장은 구체적인 강론을 설명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이 뒤도 조금 안 나왔지만 이 내용이 이 내용이 바로 중용 전체의 실천 경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25페이지 제 3장은 이것을 갖고 페이지로 마지막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름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능이 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말입니다. 선이란 말은 중용을 할 수 아까 말 중용을 참고 견디면 등이 해내는 사람들이 아주 귀한 사람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인생 제세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능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문데 왜 그러냐면 도시 욕망적이다. 모두 다 무엇인가 지껏 뱉으려고 눈이 삐려고 욕심내는 것 때문에 욕망 때문에 능이 중용을 지키는 사람이 드물다는 뜻이다. 그 내용 중용 문제는 뭐냐? 다른 말로 하자면 너무 지나친 욕망 절제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어디서 나온 얘기? 성서도 나오고 불경에서 말할 것도 없이 나오고 유학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뭐냐? 욕망이야말로 성서에 나온 대로 이걸 멸망으로 원죄로 저만 아니라 옆에 사람들까지 끼고 가서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것이다. 지옥불을 일으키는 결정적인 원인은 뭐냐? 욕망이다. 그래 보자면 원문 보자면 자활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중용이야말로 항상 균형과 공평을 지키고 자기 욕심을 억제하는 것이야말로 지지야 가장 진짜 높은 지가 진짜 높은 것이야. 가장 위대한 것이다. 하지만 이기주의를 극복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공리주의고 가장 위대한 평화주의다. 그것을 설명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백성들은 미는 선능 오랫동안에 이 욕심을
억제하는 사람이 아주 드물다. 그러니까 이 욕심을 아까 말한 욕망을 억제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요. 그 말이 내용이 듭니다. 그것을 밑에 설명한 대로 보자면 공자들 말씀하시기로 중용은 저정도덕 중용이라고 하는 모든 것을 조화되고 절제하는 도덕이야말로 해시 최고적 용. 이것이 마땅히 가장 높은 것인데 대가는 모든 사람들은 결핍타 중용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 경흔구야 그 중용 정신이 마음에 사라진 지가 아주 흔구야 시기 아주 오래되었다. 그래서 하지만 욕망에서부터 눈이 뻘거하고 인류 공동체를 깨왔던 것들 특히 여기 내용에서는 공자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주의가 발전해 가면서 사회가 문란해진 것을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다 하나 마지막으로 제가 보통에 썼습니다. 은거의 국이기 아무도 모르게 그 가장 높은 뜻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은 행위 달기도 그래서 그 뜻을 아무도 모르게 실천해서 행위 그 의를 실행해 갖고 그 달기도 가장 높은 경지에 도달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문기사 나는 그런 분이 있다는 얘기만 들었지 이 불견기냐 그런 사람을 보지를 못했다. 공자님 혹시 말씀 듣습니다. 이 말 다시 말하자면 은거의 국이 행위 달기도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오른손이 해놨던 일을 선행을 하는 것들은 바로 말하자면 가장 큰 일인데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은 그런 사람 한 사람이 있단 말만 들었지 구체적으로 해왔던 사람들은 내가 보지를 못했다. 그런데 보니 공자님께서도 인간 사회에 있어서 욕망을 억제한다는 것은 완전히 억제했다는 사람은 보지를 못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뜻으로 가자면 여기 선능 부분은 앞에 1장, 2장을 종합해서 누가 하냐? 네가 해. 자기 문제로 그러니까 전체를 개체로 하고 마지막에 자기 문제로 다음 내 문제로 명령하고 있는 것이 제3장에 있어서 선능 모르게 너 한번 해봐야 우리가 하자 그 내용으로 되어가는 것임을 알아주셔야 한다. 그래서 1장, 2장, 3장에 지금 선능의 뜻은 그런 사람이 없을게 꼭 해야 한다. 드문게 해야 한다. 선능이라면 그런 사람이 드물단 말이에요. 드문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여기 연결시켜 설명함으로 해서 중용 1장, 2장 의미가 3장에서 살아날 수 있지 않냐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뭐 어디까지 얻어서 하냐면 오늘은 지금 25페이지 원문과 역석을 한 것으로 먼저 끝내겠습니다만 대단히 죄송합니다. 공부하고 말만 여기저기 떠듭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해야 여러분들이 바로 요새 뭐 이렇게 고치면 쓰겠다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공수